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2월 23일 화요일입니다. 워싱턴 소리 김종엽입니다. 워싱턴 소리는 혼탁해지고 있는 사회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어떠한 권력보다도 앞서 있는 강력한 경고의 소리입니다. 항상 여러분들 위한 소리로 사실과 진실만을 담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중도적인 입장에서 좌우를 떠나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한 길잡이가 되겠습니다. 자, 앞으로 이틀 후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성탄절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탄절만큼은 모두 근심 걱정 덜어버리시고 행복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선 크리스마스 캐롤 한 곡 보내드립니다. 네, 방금 크리스마스 캐롤을 들으셨죠? 한때는 한밤에 찬양 소리가 들려왔던 적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러한 분위기가 없습니다만은 설레는 마음으로 마중을 나가죠. 저마다 손에 등불을 켜들고 서 있는 찬양 대원들이 있었습니다. 총총한 별빛 아래서 은은히 이어지는 캐롤송을 찬양대들이 집집마다 등불을 들고 찬송가를 부릅니다. 캐롤 부릅니다. 그런 때가 한창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크리스마스 하게 되면은 연상되는 것이 있죠. 이 질문에 대한 한 노년의 한 크리스찬 어느 한 분이 이런 것을 회장합니다. 만일에 같은 질문이 주어진다면 많은 유럽인들은 크리스마스 마켓을 떠올린지도 모릅니다. 말하면은 아기 예수의 개장 선언과 함께 캐롤이 울려 퍼집니다. 빨간 초록색 등이 어우러진 크리스마스 수공예 장식품들, 그 사이를 누비면서 전통 음식을 또 즐깁니다. 그러면서 쇼핑을 하는 사람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겨울의 분위기를 만끽하는 축제가 바로 성탄절 전야제입니다만은 이것이 유럽의 전통적인 크리스마스의 마켓의 풍경이었습니다만은 이 크리스마스 마켓 전통은 원래가 독일에서 시작됐었죠. 말하자면은 지난 1434년 독일의 드레스덴에서 최초로 크리스마스 마켓 전통이 시작됐다는 소식입니다. 이후에
독일을 스타트로 해서 오스트리아, 프랑스, 벨기에, 그리고 폴란드 등 유럽 각지로 번져 나갔습니다. 크리스마스 마켓이 열리는 이 시기는 대림절이라고 합니다만은 보통 11월 말부터 크리스마스 12월 24일까지로 사람들이 찾아가서 쉬운 도시의 중앙광장, 많은 사람들이 중앙광장으로 모인다마는, 그리고 왕궁 군초 등에서 해마다 성대한 성탄절 축제가 열렸습니다. 이 전통적인 성탄절 축제장이 현재 점점 쇠퇴하다 못해 말살되고 있다고 어느 한 노인이 개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통이 퇴색되어 가고 있어서 대단히 지금 아쉽다고 하면서 한탄하고 있어요. 그것은 그 전통성이 퇴색되는 이유는 이슬람 IS의 테러 조직에 의해서 해마다 성탄절이 열리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테러 사건이 연이어 터지고 있습니다. 이 기독교 색채를 지우기 위해서 이 IS, 이 테러 이슬람교 집단들이 마구잡이로 폭탄 테러해서 많은 사람들의 사상자가 났죠. 이 축제장이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의 주요 목표물이 된 것입니다. 그 시작은 바로 이 IS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그 공격이 시작된 것은 지난 2014년 프랑스에서 테러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에 낭토를 비롯한 프랑스 곳곳에서 인파가 몰린 도심에 차량이 돌진해서 수많은 사람이 다쳤죠. 그리고 또 2년 후에 베른의 크리스마스 마켓 차량 테러로 한 명이 숨지고 12명이 숨지고 50명이 다쳤어요. 그러니까 폭탄물이 없을 때는 차량으로 자신도 희생을 해가면서 돌진해서 많은 기독교인들을 공격을 합니다. 또 지난 2018년에는 프랑스 스트라버스 그리고 크리스마스 마켓에서 총종 난사 사건이 또 벌어집니다. 그게 5명이 숨졌어요. 그리고 또 사건이 또 터집니다. 독일의 마그데부르크 참사입니다. 말하면 2024년 12월 20일 지난해요. 오후 7시를 조금 넘은 시간에 SUV 차량이 사람들이 북적이는 크리스마스 마켓으로 돌진해서 6명이 숨지고 309명이 부상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독일에서의 마그데부르크 참사의 악몽이 채 가시기도 전에 유럽은 또다시 테러 공포에 휩싸여 있습니다. 말하자면 지난 11월 29일 브레슬에서 벌어진 광란극이 그 예고탄으로 보입니다. 크리스마스 마켓 개장을 하루 앞둔 이날에 일단의 이슬람 교도들의 팔레스타인 깃발을 휘날리면서 난입을 했어요. 그래서 연기탄을 터뜨리는 등 공개적으로 위력을 과시한 것입니다.
뒤에서 독일 그리고 폴란드 등지에서 크리스마스 마켓을 노린 대규모 테러 모의가 잇따라 적발되면서 공포는 확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폴란드 검찰은 지난 16일 이슬람 국가 SI와 연계해서 폭발 테러를 계획한 한 대학생, 올해 나이 19세입니다만 이 청년을 체포했습니다. 이 청년은 크리스마스 마켓에서 폭발물을 터뜨려서 대규모 사상자를 낼 계획으로 있었다는 겁니다만 이 청년도 이슬람 교도 극단주의 SI의 하나 소속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요, 이슬람의 이면은 해마다 급증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오직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지 비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만은 이슬람 교도들의 이런 폭탄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민 단속을 아주 강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은 이슬람의 이민은 해마다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브레셀의 악령 아동의 52%는 이슬람이고 런던은 37%나 이슬람 교도들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민이 급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슬람 인구가 이렇게 급증한 메릴랜드의 경우는 경찰국장이 나서서 유태인은 스스로 정체성을 숨기고 지내라고 할 정도로 유태인에 대해서 이슬람 극단주의 공격이 점점 심해지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이슬람화의 가속과 함께 유럽에서 일고 있는 현상들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유럽이나 미국으로 이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만은 미국에서는 많이 줄어들었죠. 유럽에서도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것은 유태인들에 대한 증오성 이슬람 교도들의 공격입니다만은 이 IS에 대한 체포 작전을 미국을 위시해서 유럽도 함께 동참해서 완전히 소탕하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앞으로 세계에서 미국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참 비자 받기가 대단히 힘듭니다. 전 세계 미 대사관 영사관들에서 비자 발급 여건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너무 정체가 돼서 그렇죠. 이런 것을 미 국무성이 공식 인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강화된 심사 절차로 인해서 일부 지역에서 비자 인터뷰 처리 대기 기간이 최장 12월까지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이에 대해서 국무부는 최근 비즈니스 인사이드에 보낸 입장문에서 신청자의 온라인 활동 검토를 진행 중이라면서 과거에는 이 사안을 신속히 처리하고 대기 시간을 줄이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만 현재는 인도를 포함한 전 세계 대사관, 영사관은 무엇보다도 각 비자 사안을 철저히 심사해서 테러 사건 때문에 더욱 까다롭게 비자 심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건 미국에서 시민권을 이미 획득한 많은 여러 나라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매달 200명씩 시민권을 박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대규모 불법 체류자 단속부터 입국 규제까지 확대하면서 이 트럼프 행정부가
반이민 정책 가속 페달을 밟는 가운데 이번에는 이미 기화한 시민권자들에 대한 시민권 대거 박탈에 착수했습니다. 연방 법무부에 따르면 트럼프 제1기 행정부가 이미 시작됐습니다만 지난 2017년부터 올해까지 누적된 시민권 박탈 사건을 모두 합쳐도 120건에 달한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뉴욕타임즈는 시민권 박탈 대상을 늘리려는 표적 단속은 이미 야심차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민 단속의 강도가 한층 올라간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연방법에 따르면 시민권 신청 과정에서 사기를 저질렀다거나 그 밖에 매우 제한적 경우에만 기화의 시민권을 예외적으로 박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미국의 연방 센세국에 따르면 현재 미국에서 귀화를 거쳐서 시민권을 얻은 이들은 2,600만 명에 이릅니다. 지난해만 해도 새로 귀화를 거쳐서 미국 시민권을 획득한 이들은 80만 명이 됩니다만 이들 대부분은 멕시코, 인도와 필리핀, 그리고 도미니카 공화국, 베트남 출신들이 지난해에 80만 명이나 시민권을 획득했습니다만 어쨌든 미국 정부는 이 귀화자를 찾아서 이미 시민권이 된 사람들을 찾아서 시민권을 박탈하는 절차를 민사 또는 형사 소송을 거쳐서 거짓말을 했다거나 사기를 쳤다거나 어떤 불법으로 시민권을 획득한 사람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수색을 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 도널드 미 행정부가 카리브해에서 군사력 시위를 이어가면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정권을 퇴진시키기 위해서 미군이 지난 20일 베네수엘라의 연안에서 유조선 한 척을 추가로 납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6일 마두로 정권을 외국 테러 단체로 지정하면서 유조선의 베네수엘라 출입을 전면 봉쇄한다고 밝힌 이후의 처음입니다. 이처럼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의 마약 운반 의심 선박을 잇따라 격침하는 한편 이것은 베네수엘라 정부가 마약을 주로 다루기 때문에 이란 정부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아니 된다. 이름다마는 베네수엘라 정부는 성명에서 미국 군인들이 국제 해역에서 석유를 운반하던 베네수엘라 민간 선박을 계속해서 납부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베네수엘라는 세계 최대 원유 매장량을 보유한 국가로 하루에 약 100만 배럴을 생산한다고 합니다. 다만 베네수엘라의 국영석유 회사는 미국의 제조로 인해서 100만 배럴을 생산합니다마는 판로를 개척하지 못하고 있어요. 자, 다음은 우리 대한민국의 조국 소식입니다. 결국 이재명 대통령과 그 참모들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시대를 끝내가서 청와대로 돌아간다는 소식입니다. 대통령 집무실 그리고 비서진 업무공간 이전은 이르면은 연내에 완료되고 올해 안에 이전한다는 겁니다. 대통령 관저 이전도 연초에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관저는 내년 초에 이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실을 용산의 국방부 청사로 관저를 한남동으로 옮긴 지 벌써 3년 7개월 만입니다.
전 그동안 윤석열 전 정부는 불법 계엄으로 조기 퇴진해서 전 정권 유산과 결별하는 것은 의미가 큽니다만은, 그러나 청와대는 구종 궁궐로 불립니다. 대단히 공간이 크고 대중과의 국민들과의 소통하기 위해서는 그 공간이 너무 커서 소통하기에는 대단히 쉽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정궁궐로 불리운 청와대로 복귀가 대통령이 민심으로부터 괴리로 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국민들은 우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윤 전 대통령은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다면서 용산시대를 열었습니다만 대통령 경호 보안 공개 우려와 국방부 합동참모부 이전에 따른 안보 리스크 지적에도 소통 강화를 명분으로 속전속결로 용산으로 옮겼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죠. 결국에 중요한 것은 대통령 직무 공간의 물리적인 위치가 아니라 대통령의 소통 의지의 실천입니다. 사실 이 청와대는 워낙 폐쇄적인 공간입니다. 더군다나 남북 대화 속에 북한 기습 공격, 이런 우려 때문에 외전 북한산 기습의 자리를 잡았으며 부지가 25만 제곱킬로미터에 달해서 대통령한테 보고한다거나 행사 참석 등을 통해서 그 경내 이동조차 차를 타야 할 정도로,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서는 공간이 하도 넓기 때문에 차로 이동할 정도로, 그 정도로 공간이 크기 때문에 이런 속에서 국민들과의 소통이 가능하겠느냐,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만, 이재명 대통령은 이러한 것을 염두에 두고 아무리 거리가 멀고 공간이 크다 하더라도 이 대통령의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국민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국민의 민심을 살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 의해서 허위정보 근절법 위험성을 안고서도 여당은 오늘 내란 재판부법을 먼저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여당 자체 내에서도 지금 대단히 우려 속에서 각상원이라는 이 의원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말하자면 정청래 대표의 무대뽀식으로 이 내란 재판부법을 막 상정하려 하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의원이, 각상원 의원이 당 지도부가 준비 중인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에도 위헌 소지가 있다고 오늘 주장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국제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결론을 내리고 위헌성을 최소한 수정안을 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정안도 재판부 구성의 무작위성을 충족하지 못해서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각성원 의원이 여당 내의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경고장을 냈습니다. 박성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과 관련해서 재판부 구성의 무작위성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위헌으로 볼 수 있다, 심사숙고해서 결정하자고 경고장을 내렸습니다.
네, 2025년 12월 23일 화요 순서 와이스톤 소리 이만 줄입니다. 김종엽 교수 대단히 감사합니다. You might think I'm crazy. Carry on this way. Calling you up in the middle of the night. But I got something that I just can't wait to say. I got two good reasons I've been thinking of. Two